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에서는 노화 역전이라는 정말 믿기 힘든 생물학의 세계, 그리고 인류의 미래를 영원히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최첨단 과학에 대해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아주 흥미로운 생물학적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기는 부모의 그 나이든 난자와 정자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데 왜 태어날 때는 노화의 흔적이 전혀 없는 완전히 새 것 같은 영의 상태인 걸까요? 그 놀라운 비밀은 바로 수정 직후 첫 2주 안에 숨어 있습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접합자 세포들은 일종의 마법 같은 변신을 하거든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낡은 DNA의 손상을 말끔히 씻어내는 거죠. 말 그대로 세포 스스로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겁니다. 이걸 과학자들은 자연적 회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첫 번째 섹션, 세포시계 되감기. 공상과학에서 실험실 과학으로 넘어갑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경이로운 자연의 마법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실험실 안으로 가져왔는지 한번 보시죠. 여기 타임라인을 보시면 장수 연구가 얼마나 미친 듯이 발전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1993년에 단순한 선충의 수명을 2배로 늘렸던 그 작은 실험에서 출발해서 무려 2024년인 지금은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까지 와 있습니다. 그야말로 숨가쁜 여정이죠. 자, 그럼 과학자들이 어떻게 노화를 되돌린다는 걸까요? 이거 이해하려면 후성 유전학이라는 개념을 좀 알아야 합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지만 쉽게 말해서 우리 DNA에 붙어 있는 아주 작은 문자 스위치들입니다. 어떤 유전자를 켜고 끌지 지시하는 역할을 하죠. 우리 몸의 세포 사용 설명서 같은 건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이 설명서가 점점 구겨지고 얼룩져서 읽기 힘들어집니다. 그러다가 2006년에 엄청난 일이 터집니다. 야마나카 시냐라는 과학자가 피부세포의 시계를 초기 배아 상태로 휙 되돌릴 수 있는 4개의 특정 유전자를 발견한 겁니다. 당시 과학계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죠. 오죽하면 경쟁하던 다른 과학자가 마치 연금술로 납을 금으로 바꾸는 법을 알아낸 것 같다고 극찬을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시계를 완전히 처음으로 되돌려버리면 세포가 자기가 원래 무슨 세포였는지 정체성을 까먹고 암세포로 변해버렸거든요. 그래서 2016년에 후안 카를로스 이지피스와 벨몬테라는 연구자가 기발한 해결책을 찾아냅니다. 이른바 부분적 후성 유전학적 리프로그래밍인데요. 야마나카 유전자를 이틀 동안만 살짝 켰다가 닷새 동안 끄는 식의 아주 섬세한 주기를 통해서 세포가 자기가 누군지 잊지 않으면서도 안전하게 젊어지도록 만든 겁니다. 이지피스와 벨몬트의 설명에 따르면 세포가 늙어가는 과정 자체가 참 흥미롭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 세포들이 아까 말한 그 설명서를 제대로 못 읽으니까 엉뚱하게 끝없는 수리 모주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낡은 벽에 엉망으로 시멘트만 계속 덧바르는 셈이죠. 그러다 보면 결국 세포가 뻣뻣해지고 굳어지면서 우리 신체가 물리적으로 쇠퇴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섹션, 수십억 달러의 장수 경쟁, 바이오테크와 블랙박스입니다. 이런 놀라운 실험 결과들이 쏟아지니까 당연히 어마어마한 돈이 몰리면서 거대한 항노화 군비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자, 이 스타 보이시죠? 무려 20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웰니스와 항노화 시장의 추정 가치가 이 정도예요. 그런데 씁쓸하게도 이 거대한 시장을 채우고 있는 건 대부분 아직 과학적으로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나 레이저 치료, 심지어 젊은 피 수혈 같은 상품들입니다. 반면에 전혀 다른 성격의 돈도 있습니다. 바로 30억 달러인데요. 이건 2022년에 출범한 알토스랩스라는 회사가 받은 역대급 초기 투자금입니다. 이들은 아주 은밀하고 비밀스럽게 움직이면서 오직 가장 엄격하고 철저한 세포 회춘 과학 그 자체에만 매달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바이오테크 기업이죠. 세 번째 섹션, 장수 연구의 두 얼굴, 과대 광고, 논란, 그리고 인체 시험입니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 있다 보니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를 대중과 소통하는 방식에서도 아주 날카로운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상반된 접근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충돌하고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알토스 랩스는 정말 조용하고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비밀을 유지하는 스타일입니다. 반면에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정반대예요. 대중의 이목을 끄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상업화에도 적극적이며 목소리를 아주 크게 내는 화려한 행보를 보이고 있죠. 객관적인 사실만 짚어보자면 싱클레어 교수는 과학계 내부에서 꽤 매서운 비판을 받고 있긴 합니다. 아직 검증이 덜 끝난 적포도주 화합물 회사를 엄청난 거액에 매각했다거나 반려견용 장수 영양제를 홍보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동료 학자에게 약장수 같다는 거친 비난을 듣기도 했고 결국 본인이 창립을 도왔던 학회에서 물러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온갖 논란 속에서도 2018년에 싱클레어 교수팀이 엄청난 사고를 칩니다. 아까 말한 그 야마나파 유전자 4개 중에서 딱 3개만 써서 시력을 잃은 쥐의 시신경을 아주 안전하게 리프로그래밍 한 겁니다. 무려 눈먼 쥐가 다시 앞을 보게 된 거예요. 정말 대단한 돌파구였죠. 비판하던 사람들도 내심 이 팀을 응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술을 바탕으로 그의 스타트업이 2024년 3월에 마침내 녹내장 환자들을 대상으로 세계 최초의 인체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했거든요. 진정한 개척자의 길을 걷고 있는 셈입니다. 네 번째 섹션, 노화 역전의 현실. 자, 이제 공상과학 같은 꿈에서 좀 깨어나 현실을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최첨단 과학이 당장 우리의 일상적인 미래에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사실 최고의 석학들 사이에서도 최종 목표를 두고 의견이 완전히 갈립니다. 알토스 랩스는 선을 딱 긋습니다. 노화 역전 기술을 알츠하이머 같은 특정 질병이나 부상, 장애를 고치는 데만 엄격하게 제한해서 쓰겠다는 거죠. 반면에 싱클레어 교수는 다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 전신이 젊어지는 진짜 노화 역전이 다가오고 있다는 내러티브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신체 전체의 회춘은 불가능한 꿈일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한 연구자의 표현이 아주 와닿는데요. 아무도 통제 안 되는 줄기세포 덩어리가 되고 싶어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했죠. 눈처럼 딱 분리된 기관을 고치는 거랑 암 걸릴 위험 없이 우리 온몸의 세포를 싹 다 안전하게 리프로그래밍하는 건 아예 차원이 다른 문제니까요.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수십억 달러가 오가는 이 화려한 최첨단 연구판 이면에 꽤나 허무하고도 평범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최근 학회에 모인 네로라 하는 노화과학자들이 현재 과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된 수명 연장 비법으로 만장일치 인정한 게 뭔지 아세요? 딱 2가지입니다. 바로 땀나는 격렬한 운동, 그리고 적게 먹는 건강한 식단입니다. 단식이나 극한의 추위 같은 스트레스를 주면 우리 몸이 비상 상태를 감지하고 생존을 위한 방어적 세포 치유 모드로 들어갑니다. 주변 환경이 너무 척박하니까 일단 내 몸의 세포부터 고치고 보자며 총력을 기울이는 거죠. 역설적이게도 바로 이런 과정이 노화의 진행을 늦춰주는 원리입니다. 진짜 웃긴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방금 말한 그 똑똑한 장수 과학자들이 얼마 전 마이애미에서 학회를 열었는데 때 아닌 이상 한파가 몰아닥쳐서 내내 덜덜 떨어야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야, 이 추위 덕분에 방어 모드 켜져서 수명이 몇 분은 늘어나고 있겠네 하면서 농담 섞인 위로를 나눴다고 합니다. 과학자들 유머 감각도 꽤 괜찮죠? 자, 이제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남기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침내 인간을 대상으로 한 세포 회춘 임상시험이 막을 올린 지금, 우리는 끔찍한 세포 질환들을 완전히 종식시킬 위대한 문턱에 서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영원히 살고 싶다는 인간의 오랜 욕망에 최첨단 기술이라는 예쁜 포장지를 씌운 채 불가능한 젊음의 샘을 헛되이 쫓고 있는 것에 불과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